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천대 송진구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주간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대감도 많이 되고 저 스스로도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는 나머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서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벌써 마무리라고 하니까 아쉬운데요. 4주차 강연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네. 4주 동안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다가 저도 이런 강의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모두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바로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수단성이야. 그 성과를 안 내면 보상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상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거를 설정을 해야 돼. 내 스스로한테도.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 그게 정성이란 뜻이야. 정성이란 뜻이야.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정성을 다해라. 우리가 원하는 걸 아직 못 이룬 이유는 우리한테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는 두 가지를 우리 했었는데 기억들 하시죠? 네. 첫 번째는 선택하라였었고 그 다음에는 상상하라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부자가 되면 어떡할 건데요? 집도 제일 큰 거로 바꾸고요. 뭐 차도 제일 좋은 거로 바꾸고요. 상상을 엄청 잘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잘하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건 또 쉽진 않아요. 상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얻기 위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상상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된다. 우리말에도 있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넣어야 짜다. 그러니까 행동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 빅터 블룸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기대 이론이라는 이론인데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상은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는 거는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보상을 줘요. 근데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성과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기대가 안 생기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성과를 내는 이유는 뭐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수단성이야. 그 성과를 안 내면 보상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나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부자가 되든 명예나 권력이 있든 자유를 얻든 그러려면 성과를 내야 돼. 그러면 보상은 당연히 올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상이라는 저 개념이에요. 근데 저 개념 자체가 생각할 때 매우 매력적이어야 돼. 근데 저 보상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상의 결과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하면 당신한테 보상으로 1,000만 원 줄게. 그럼 10년 할까요? 안 하죠.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보상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거를 설정을 해야 돼. 내 스스로한테도. 그래야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합니다. 성과를 만들어내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분들 있죠. 이 친구들도 저 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이 친구가 매력을 느끼는지를 부모가 봐줘야 돼요. 그래야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직장이라면 여러분의 구성원들이죠. 사업이라면 파트너들이고.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를 미리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 동기부여는요. 요 세 개가 다 곱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제로가 된다면 동기부여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모두 수치화가 있어야 돼. 제로가 아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영화. 여러분, 영린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린. 심각하네. 한 번밖에. 아니, 김미진이 아나운서님도 안 보셨어요? 아유. 요 얘기할 때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이렇게 많으면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제가 좀 이따 영화배우 버전으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 영화배우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영화 줄거리를 제가 쫙 얘기할 거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화배우 버전으로. 영린은 그 용의 비늘 중에 이 목 밑에 거꾸로 나 비늘이 하나가 있대요. 저게 그래서 거꾸로 역자의 비늘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린을 건드린 자는 용은 반드시 죽인대요. 근데 이 용은 그 중국의 한나라의 고조였던 유방 때부터 왕이나 황제를 용에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비유할 때 영린은 뭐냐면 왕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화를 안 보셨지만 저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죠? 영화배우. 여기 가운데 있는 인물. 현빈? 그렇죠. 현빈입니다. 현빈 아시죠? 좋아하세요? 현빈인데 현빈이 그 당시 뭐로 나오냐면 정조로 나와요. 정조. 근데 저 오른쪽은 정조를 살리려는 사람들이야. 제일 끝에가 정조의 어머니예요. 해경궁 홍씨.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정조의 경호대장 홍구경이, 그 옆에가 정조의 내관입니다. 근데 왼쪽은 정조를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여자가 정조의 할머니예요. 그 유명한 정순왕후입니다. 나중까지 정조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자인데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정조의 내관도 원래는 저자가 어렸을 때 잡아다가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킨 후에 내시를 만들어서 정조한테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호하면 정조를 죽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궁으로 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정조 왼쪽에 있는 인물은 저 흉악한 자가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웠던 자인데 조선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자예요. 나중에 실제로 정조를 죽이러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조의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죠? 영조, 그렇죠. 근데 영조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82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재위 기간이 52년이었어요. 정말 대단했던 왕인데 그 영조한테 문제는
아들이 귀했어요.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9살 때 죽어요. 그리고 대가 끊긴 후에 무려 7년 있다 태어나는 인물이 정조의 아버지가 태어나죠. 사도세자. 근데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뒤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 영조 입장에서는 왕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 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둘 다 죽었지? 그러니까 얘밖에 없어. 손주밖에. 근데 조선의 법에 의하면 그 당시 정조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이산이잖아요. 이산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 역적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는데 왜 정조가 역적의 자식이냐? 아버지 사도의 죽은 죄명이 역적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 얘 이 친구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편법을 썼는데요. 이 사도의 호적에서 뺍니다. 이 정조를. 호적에서 빼서 먼저 죽은 9살 때 죽은 효장세자의 호적에 옮겨 큰아버지한테. 그리고 왕위를 주려고 그래. 그때 노론 세력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요. 못 주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다 배운 내용인데 사도를 죽인 핵심은 아버지 영조가 아니었어요. 노론 세력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도록 몰아갔었어.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인 이산이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인지를 알고 복수할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말렸어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영조한테 못 주게. 근데 영조는 대안이 없어서 손주한테 대리청정을 한 후에 영조는 죽죠. 그리고 정조는 왕이 돼요. 근데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왕조 시대 때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론 이 이자들이요. 임금을 정조를 아주 하찮고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임금을 모시고 공부하는 데를 경연장이라고 그래요. 그 경연장에서조차도 노론 신하들이 임금한테 호통을 쳐요. 호통을 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땐 그랬어. 근데 그때 이 영린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제가 이 영화에 아주 매료가 됐었는데 중용 이제 사서 중에 하나가 중용인데 중용 23장을 영화에서 대사가 나와요. 감동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중용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면 공자의 손자예요. 공자의 손자가 쓴 책이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23장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고 사소한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그게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감동시키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래서 오로지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용 23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다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때로는 어떤 회장님들은 어르신들이죠. 본인들 집으로 이제 초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 부자들이 그 화장실 변기에 물 내리는 통 있잖아요. 거기에 벽돌을 넣고 씁니다. 그 비누를 쓰는데 뒷면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서 써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1원, 10원을 아끼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부를 만드는 거예요. 또 제가 얼마 전에는 그때가 그 마지막 강의였어요. 12월 31일 날 마지막 강의였는데 그날은 그 해에서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게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이제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처음 가는 회사인데 갔더니 거기는 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수십 층짜리 빌딩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갔더니 옛날 초등학교 같은 건물이 하나 있고 앞에 운동장이 초등학교 같은 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뒤에 건물이 3층짜리가 있어요. 옛날 건물이야. 가서 제가 그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기실이 딱 있어요. 갔는데 특이하게 그 스위치가 6개가 이렇게 있더라고. 대기 공간도 좁아요. 근데 스위치가 뭐냐면 혼자 있으니까 한번 해봤거든요. 6개가 있고 테이블이 6개인데 형광등이 6개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고기 있을 때만 그 형광등만 켜는 거예요. 조기 있을 땐 조기. 굉장히 독특하다 이 회사. 그리고 기다리다가 저를 안내해서 이제 강의장에 들어가는데 가서 세팅을 했어요. 항상 강사는 먼저 세팅을 해야 되니까. 세팅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쭉 들어왔어요. 근데 다들 옷을 보통 강의 들어올 때는 이렇게 좀 가벼운 옷으로 오잖아요. 실내니까. 근데 뭐 점퍼 뭐 이런 걸 다 입고 들어온 거 이렇게. 그거 왜 이렇게 들어오나? 저는 강의를 시작을 했고 제일 앞에는 그 회장님이 앉아 계시고. 근데 제가 강의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옛날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리창이 하나예요. 한 몇십 년 된 유리창이야. 그날은 제일 추운 날이었었고 밖에서 들어오는 한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안에는 히터를 안 켰어요. 저는 추워가지고 막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강사가 외투를 입고 강의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회장님도 저랑 똑같이 양복 딱 입고 앉아서 캬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네. 추워 너무 죽겠는데. 그냥 2시간 정도 됐어요. 제일 추운 날. 강의가 끝났어. 근데 그분이 빨리 이제 제가 짐 싸갖고 나가는데 컴퓨터 걷어가고 나가는데 교수님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죠. 빨리 가야 돼. 좀 회장실에 가. 좀 너무 추우니까. 괜찮겠지. 따라갔더니 회장실이 더 추워. 그래서 그 연유를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런가요?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이 그 건물을 산 지가 이제 몇십 년 됐대요. 몇십 년 됐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완전히 습관화돼 있는 거야. 그 아끼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듣고 생각한 게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서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겠다. 춥고 더울 때도 그렇게 또 안 틀을 거 아니에요. 저 에어컨을. 고생하겠다. 근데 한편 생각으로는 저는 수많은 기업을 다니잖아요. 너무 좋겠다. 왜? 이 회사는 절대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일은 없겠구나. 그 수십 층짜리 빌딩에 엄청난 땅이 그 회사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발견되는 게 뭐냐? 기차 치곡이에요. 작고 사소한 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임금이 이제 이 임금이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정조가 취임을 이제 하는데 취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임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래 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냐? 노론 니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지 이 소리야. 그래서 노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냐면 땅 정조를 죽이고 왕을 바꾸자 합의를 해요. 그래서 정조를 죽이는 2팀이 들어가. 한 팀은 아까 포스터 사진에서 그 조선에서 제일 칼을 잘 쓰는 자 보셨죠? 그 자가 들어가는데요. 조선 임금들 중에 자객이 왕이 자는 방까지 들어갔던 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날. 유일한 사건이었어. 그리고 2번째 팀은 이제 군대가 들어가는데 구선복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구선복이 노론의 핵심 무장이거든요. 근데 그 자가 그 당시에 이제 어영청 대장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 되는 자야. 근데 이 자가 적으로부터 임금을 지켜야 되는데 수도방위 사령관을 다 끌고 들어가서 병사를 끌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1777년도 7월 28일 날이에요. 아까 영화 보셨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화에 보면 비가 엄청 와요. 비가. 그 나중에 자객하고 이 임금이 싸울 때 비가 엄청 옵니다. 실제 1777년도 7월 28일 날 비가 그렇게 엄청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임금 정조를 죽이는 24시간짜리 실화였어요. 물론 약간 각색된 건 있겠지.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실화야. 근데 정조가 죽기 2시간 전에 그걸 알아요. 야, 나 2시간 후에 난 죽는구나. 근데 임금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군대를 움직일 수도 없었죠. 왜? 장군들이 다 돌아섰거든. 이 장군들이 임금의 편이 아니야.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정조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는데, 아까 경호대장 보셨죠? 홍구경이. 그 몇 명만 데리고 말을 타고 야심한 밤에 쫓아가. 누구한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구선복 장군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영화를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영화배우 버전으로 좀 경호대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라. 일각도 지체하면 안 돼. 내 어머니의 목숨과 내 마지막 기회가 저기에 있다. 팍! 가니까 진짜 구선복 장군이 수방사를 다 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판에서 만나서 구선복이 정조를 보고 깜짝 놀래지. 내가 죽이러 가야 되는데 죽으러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부하장군한테 그럽니다. 가서 저놈을 죽여라 그래. 저놈이 누구냐? 정조예요. 그래서 구선복 장군의 부하장군이 말을 타고 가서 정조를 죽이려고 칼을 착 뽑아. 근데 정조가요, 그놈을 한 칼로 목을 날려버려. 자, 여러분, 임금들은 무술에 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조는 예외였어요. 조선 왕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게 정조였어요.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뒤지에서 죽는 걸. 그게 11살 때였어. 정조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저들로부터 죽지 않겠다는 거야. 저들이 누구예요? 노론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엄청 해서요.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관역에 이제 활을 쏴서 마치는데 그걸로 무장을 뽑았대요. 근데 정조의 기록들을 보면 50발을 쏘는데 49발이 관역에 명중을 한대. 그리고 한 발만 엉뚱한 데로 툭 쏜대요. 화살이란 완제람이란 없어야지. 이제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정조의 무술 실력이야. 정조가 그 자기를 베려는 장군을 베고 말을 뚜벅뚜벅 몰아서 이제 구선복 장군한테 가는 거예요. 구장군이 말 위에 있고 정조도 말 위에 있는 거예요. 정조가 그럽니다. 구장군,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마 이래. 이제 구장군이 낄낄거리고 웃어요. 살려주기로 하면 누가 살려줘야 돼? 구장군이 정조를 살려줘야 돼.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근데 정조가 한마디 더 합니다. 구장군, 네가 할마마마와 밀통을 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이 모든 영모의 흉계를 내가 너 하나만은 용서를 해주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목을 쳤던 칼 있잖아요. 그걸 정조가 구장군한테 쫙 던집니다. 영화에 보면 칼이 쫙 날아가서 구장군이 탄 말 앞에 땅에 딱 박히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안 박혀. 떨어. 떨잖아. 영화에 보면 탁 떨어. 구장군, 그 검에 묻은 피를 봐라.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냐? 그 검은 임금의 보검이야. 구장군, 그대는 그 검으로 지금 나를 뵐 텐가? 아니면 내 검이 될 텐가? 여러분 박수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좀 영화배우 같았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구장군이 정조를 뵀을까요? 정조의 검이 됐을까요? 검이 됐죠. 그래서 그 1777년도가 정유년이에요. 그래서 정유역변은 실패를 합니다. 구장군이 정조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장군이 그 당시 정조를 베는 거는 우리 왜 여반장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근데 왜 안 죽였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안 죽였을까? 그래서 동료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역사과 교수들한테. 왜 그때 구장군이 정조를 안 죽였냐? 근데 그 친구들도 잘 모르겠대. 근데 저는 궁금하면 못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구선복 장군을 만났어요. 꿈에. 전 궁금하면 꿈에 나와요. 그래서 물었지 제가.
구장군, 그대는 그날 어찌하여 정조를 죽이지 않고 정조의 검이 됐어. 그랬더니 그자가 저한테, 네, 송 교수님. 인사성은 깍듯하더라고. 그날 만약에요, 정조가 저한테 와서 구장군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라면 전 정조를 뵀을 거예요. 제가 정조를 뵈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다 끝난 정조가 본인도 알아요. 두 팀이 들어가고 이제 죽는다는 걸, 2시간 후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임금의 보검을 주면서 이 검으로 나를 베든 내 검이 되든 판단은 네가 해라.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 끝났는데 이 사람한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장군이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지금 아나운서님 못 믿죠, 제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면 저는 이 단어가 그 뜻인 줄 모르고 썼어요, 지금까지. 혼신을 다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 그게 정성이란 뜻이에요. 정성이란 뜻이야. 그 정성.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나운서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선택을 잘 하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은 했어요. 근데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아직 못 이룬 이유는 우리한테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박수라도 좀 치시고 그럴게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루지 못한 거야. 근데 뭔가를 이룬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한테 빠짐없이 발견되는 게 있어요. 뭐야? 정성이에요. 그 정조가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정성을 다해라. 그러면 그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온 힘을 다하는 정성을 다한다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중용 23장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중용에서 정말 감동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26장을 감동을 많이 합니다. 이거 읽다가 어느 때는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성무식이 뭐냐면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쉼이 없어야 된대. 그렇게 되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래 하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래 하게 된대. 더 오래 하게 되면 넓고 두터워지고, 그리고 높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중용에서 얘기하는 저 박후가 뭐냐면 이 땅을 얘기해. 땅은 만물을 다 싣는다는 거예요. 우린 지구라는 땅 위에 있죠. 저 고명은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은 땅을 다 덮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땅 위에 하늘 밑에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저 불현 2장이 뭐냐면, 나 좀 제발 알아주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김미진 아나운서인지 당신들이 몰라? 나 좀 알아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알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게 되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따라서 읽어보세요. 지성무식. 지극한 정성을 쉬지만 않는다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뭐 짜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극한 정성은 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건 정말 리더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이 지구는 원래는 한 줌의 흙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야. 시작이. 근데 그게 마침내 많아지다 보니까 넓고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산을 싣고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강과 바다를 다 담고도 흘리지 않으며 모든 걸 그 안에 다 담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데 자, 이 책을 쓴 공자의 손주가 책을 쓸 때 중국에 화학산이라는 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산을 지구는 그 산을 싣고도 부중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셨던 산 중에 제일 컸던 산이 어디예요? 우리 아나운서 김진 아나운서님? 한라산. 한라산. 네. 좋아요. 여러분 도와줘 보세요. 혹시 한라산을 트럭으로 싣는다면 몇 톤짜리 트럭이 필요할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되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지구에 한라산뿐이 아니라 백두산, 지리산, 히말라야 별산들이 다 있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여러분 한 100톤짜리 땅이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산들을 다 실을 수 있을까요? 못 싣지. 못 싣지. 근데 여기서 부중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워낙 넓고 두터우니까 그까지 산 몇 개 실어봐야 부중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부중이 그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작으면 지구가 작으면 다 무겁지. 무겁게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구성원들을 모두 싣고도 무겁게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물들이 얼마나 태평양 대서양 물들이 엄청 많죠. 지구는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에서 물 새는 거 봤어요? 안 새죠. 왜 안 새? 워낙 땅이 넓고 두터우니까 물들을 다 담고도 불설이라 그래. 이 샌다는 소리가 설이거든요. 불설, 새지 않는 거야. 리더라 하면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두 담고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리더인데 모두 리더지. 가정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 조직의 리더일 수 있어요. 아, 난 쟤 때문에 그냥 속상해 못 살겠어. 그냥 쟤 문제가 많아. 그거는 사실은 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작은 거예요. 그 산을 내가 실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바다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사라는 아까 중용 공자의 손자는 지성무식해야 된다. 지극한 정성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처음에 선택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상상을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행동을 못하는데 행동하는 걸 배웠어요. 뭐를 다해서 행동해라? 정성을 다해서 행동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냐? 그거 아니에요.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는 뭐냐? 기다려야 돼. 그게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얘기 혹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공이산이 뭐냐면 중국의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시려면 커다란 산이 두 개가 있대요. 태형과 왕옥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둘레가 700리래.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47에 28.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 산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 산을 삥 둘러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하루는 가족을 다 불렀어.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힘드니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이 산을 옮긴다. 그 산을 옮기려면 그 흙을 어디다 퍼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애는 머리에 이고 지고 갔다가 이제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버리는 데가 중국 표현으로 하면 바레만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 서해바다야. 거기다가 버리고 그 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우공의 친구 중에 지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옆에. 그 지수가 우공 이건 아닐세. 자네 식구들이 다 이구지구 왔다 갔다 이거 1년 이건 아니야. 이거 무리한 짓은 하지 말. 이건 너무 무리한 일이네.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네. 자네 말대로 내가 산이 다 옮겨지는 거는 못 보고 죽겠지. 내가 90이 넘었으니까 죽을 때도 됐어. 근데 우리 가족은 이걸 옮기네. 자, 잘 보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딸들이 많지. 내가 알아. 그 아들, 딸들은 또 자기들 아들, 딸들을 낳았어. 걔들도 내가 알아.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은 계속 식구가 늘어나겠지만 이 산은 절대로 지금보다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지수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산신령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들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만약 산이 옮겨지면 산신령의 근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신령이 자기네 회장님한테 이제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자기네 회장이 누구냐? 옥황상제. 옥황상제님이 큰일 났습니다. 여기 이상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거 산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거 잘못 가다가는 몇백 년 지나서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 좀 제발 알려주세요. 옥황상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밤에 중국의 그 전설 속에 장사가 있어요. 과씨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사가 있는데 옥황상제가 걔들 내려보냈어. 그래서 산을 하나를 삭동이라는 데서 옮기고 하나를 옥남이라는 데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걸 우공이산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2가지, 오늘 2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해서 선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서 나중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주간에 걸친 송진구 교수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알려주신 것처럼 선택하고 상상하고 또 행동하고 인내하면 원하는 것을 못 이룰 게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드시죠? 네. 네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동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좀 조급한 사람들 그런 분들께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고향이 이제 시골이에요. 네. 그 충청도에 가면 태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향이 이제 말리포인데 네. 그 우리 집에는 지금도 그 안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먹을 게 귀하니까 옛날에는 무슨 과자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이제 무화과가 있길 기다리는 거 이렇게. 그럼 무화과가 이렇게 빨갛게 벌어지면 익은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게 벌어지기 전에 따요. 그럼 못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게 익을 때까지. 그게 며칠, 하루 이틀 지나면 익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좀 힘들지만 네. 조금 기다릴수록 성숙된 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내가 또 필요한 네네. 시점이 네. 있는 거잖아요. 무작정 인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어른분들, 중장년층에게도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감히 어르신들한테 뭐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그 어르신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논문으로도 검증이 됐는데 나이별로 차의 속도를 비교한 게 있어요. 네. 50대는 차가 50km로 가고 70대는 차가 70km 속도로 간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그만큼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할 것 같지만 네. 그분들은 삶에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급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그걸 다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좀 더 그렇죠. 조급한 마음이 많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가 들수록 또 그런 지혜가 쌓이니까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다면요. 저는 전부터 그 마지막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제가 방향을 약간 바꿔서 학교를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전에는 이런 오프라인 학교를 의미했었지만 요즘엔 강의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리더십 대학이라는 학교를 제가 만들어서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저도 점점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을 뵙고 싶을 때 언제든지 뵐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언제든지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네이버 이런 데서 송진구 치면 다 연결이 되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주간의 강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혜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